자, 이건 어떻습니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도 공개됐습니다. 한자 두 개가 등장합니다. 대통령 할 때 령, 그리고 비서실장 할 때 장. 과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과연 어떤 지시를 했던 것일까? 먼저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줄곧 나 최순실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저희 채널 A가 입수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측의 동향을 파악해봐라 라고 명령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망록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이 비서실장 당시 민정수석실에 최순실 씨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 씨와 수개월 동거했던 중년 여성 김모 씨의 동향을 파악했던 겁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생전에 남긴 비망록에 김기춘 전 실장을 의미하는 표시와 함께 김모 씨의 실명을 적었습니다. 비망록 곳곳에 나오는 이 표시는 김영한 전 수석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기록할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김모 씨의 이름 옆에는 꽃뱀이라는 표현과 함께 밍크 장사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김 씨는 최순실 씨가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이혼 소송을 낸 2014년 2월 전후로 수개월 동안 최 씨와 함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자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김 씨를 요주의 인물로 보고 미국 출국을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정윤회 부부의 내밀한 사정을 잘 아는 김 씨를 경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자, 민정수석의 비방록 보면요. 글쎄 이게 청와대 공식 회의에서 논의됐을 법한 말 같지가 않습니다. 꽃뱀, 밍크 장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김기춘 비서실장 산하에서 일하던 친인척 특근 비리를 관할하는 부서죠. 민정수석인 김영한 고인이 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장, 즉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던 내용 같은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는데 김모모라는 한 여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인맥으로 분류된 굉장히 가까운 인사로 분류된 저 김땡땡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동향을 좀 밀착 감시를 해라. 이런 취지의 지시문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김땡땡이란 이 여성은 최순실 씨랑 얼마나 가까웠던 사람입니까? 어쨌든 그 전에 민정수석실이나 아니면 언론 보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저 중년 여성인 김땡땡이라는 분은 최순실 씨와 정윤회, 최순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직전까지 신사동에 있는 빌딩에서 같은 빌딩에 살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이 동거를 했다. 굉장히 가까운 여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혼한 직후에 다들 아시겠지만 2014년 말에 정윤회 비선 문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건이 터지죠. 당시에 무슨 연유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김땡땡이라는 그 중년 여성이 당시 검찰 조사가 아마 지금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 무슨 연유인지 어떤 식의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이 조사를 받은 직후에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권유를 받아서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현재까지도 국내에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금 도대체 저 김 여인이 어떤 실마리를 잡고 최순실 씨와 무슨 행각을 벌였길래 미국에 가 있을까? 그리고 꽃뱀이라는 사실은 그 맥락도 없이 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 김여인하고 관련을 딱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킬 수 없지만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수상해 보이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를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몰랐다고 계속 진술함으로써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기자 오늘 리포트에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를 좀 행적을 알아봐라. 근데 이걸 가지고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최순실 씨를 잘 알고 있긴 있는데 최순실 씨가 개입한 어떤 흔적이 청와대 내에 여러 가지 대통령의 행적이라니 자꾸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네.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게 첩보 보고로 계속 올라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김기춘 실장으로서 있죠. 네. 최순실 씨를 갖다가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누구와 만나는지 네. 분명히 알아야지 여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좀 전에 말한 꽃뱀이라는 김모 여인이 나타났고요. 네. 이 여인을 갖다가 계속 놔뒀다가는 네. 청와대 문건 사건 터졌을 때 이 여인이 만일 입을 열면은 이게 상당히 그때 문건 사건을 문건 유출로 축소하려는 그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파악한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김모 여인을 미국으로 출국시켜서 네. 더 이상 한국에서는 입을 못 열게 한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네. 저는 뭐 이것도 뭐 추정치입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화면 아까 그 비망록 화면 보셨지만은 그 김영환 수석께서 매일매일 메모를 해놓습니다. 네. 12월 12일, 그렇죠. 12월 13일, 12월 14일. 14일. 네.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김기춘 실장이 여러 수석과 함께 네. 정상적인 회의를 했다기보다도 네. 오히려 김영환 수석 개인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은밀히 확인해 보라고 했을 개연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아니라 따로 불러서.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가령 불러서.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수석회의도 굉장히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는데 매주 네. 실장 주재로 회의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매일 했다는 얘기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보도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네. 따로 저는 김기춘 실장이 그 최순실의 존재를 어떻게 이게 선이든 악이든 알아서 그리고 그 관련해서 김땡땡이 여인을 알아서 뭔가 민정수석께 이 지시를 하고 그에 대한 단도리 소위 이를 부탁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제 이렇게 깊숙하게 하나씩 지시하는 모습 계속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7월이니까 조금 몇 달 앞서간 건데 이정훈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까? 령으로 돼 있네요. 네. 대통령을 뜻하는 이 령인데 이 매체가 나오네요. 시사저널, 일요신문. 자,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련된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끝까지 밝혀내야 피할 수 없다는 본때를 보여야 한다 하나, 선제적이어야 한다. 열성과 근성으로 발본색원하라. 둘, 정부, 홍보수석실이 조직적, 유기적으로 대응해라. 역시 이것도 누군가의 지시일까? 이건 뭐 대통령의 지시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추정을 할수 있죠. 2014년도죠. 네. 14년도죠. 그러니까 저게 마마 시사저널 일요신문에서 네. 어떤 이 만만회, 지금 만만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떤 대통령 비선 실세들의 어떤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 네. 그걸 자꾸 보도하니까 이게 계속 놔뒀다가는 이게 자꾸 커질 것 같으니까 아예 선제적으로 다시는 입을 못 열게 확실하게 대처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실까지 나오는 거 보면요. 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청와대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그 권한을 이용해서 확실히 죽여라. 네. 다시는 엉뚱한 소리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 같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2014년 여름 언젠가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라는 이제 신조어를 만든 거죠. 박지만, 이재만, 정윤회. 이 세 사람이 핵심 실세인데 다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셋 중에 둘은 결과론이지만 틀렸죠. 이재만이 이 비서관 이제 문고리 3인방의 하나로서 이제 깊숙이 역할하는 것은 맞고 박지만, 정윤회는 좀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어쨌건 대통령 부담스럽게 했던 당시군요. 그렇죠. 예. 그 김기춘 실장께서는 지금 와서는 이제 최순실 씨하고 다르다라고 하는데 2014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을 굉장히 방어적으로 막아주고 3인방에 오히려 그쪽에 가까웠었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상당한 싸움이 있어서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때 나왔는데 도저히 김기춘 씨를 이길 수 없었다. 내가 졌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방탄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만만회에 대한 조사를 터트리는 사람들을 조사해라. 그렇게 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네. 자, 만만회가 언급되던 시절.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트위터 6건까지 탁 지목을 해서 계속 뭐 철저하게 파헤쳐보라 지시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지시도 합니까? 비서실장. 근데 네. 김기춘 실장이 아니 그건 비서실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김기춘 실장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치밀한 사람입니다. 검찰에서 치밀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똘똘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하나로 검찰에서 총장, 법무장관까지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기춘 실장의 어떤 그물이라 그러나요?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치밀하게 요 6건 딱 집어내가지고 조사해봐라 일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힘차게 일을 하고 그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은 비서실장께서 그런 거 하나 세세한 거에 신경 쓰시다가 그 청와대 중심 안에서부터 골마갖고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더더욱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죠. 2년차 여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국정을 1년 이상 하면서 자신감이 한참 붙어서 원한 바를 쭉 밀고 나가야 하는 그때인데, 자, 이렇게 민정수석 비서관의 메모에 나타났듯이 굉장히 시시콜콜한 지시, 수많은 것들이 하달되고 있는 것 봤습니다. 물론 이런 지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좀 앞날에 대한 큰 그림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글쎄 이런 내용들이 너무 청와대에게 불편한 기사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지금 봐도 뒷맛이 좀 간단하지 않습니다. 박 대변인 말씀대로 능력이 출중한데 그 능력을 좀 전에 말씀하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 그 비선 실세를 갖다가 안 드러나게 하는데 그 능력을 썼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가지 사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정훈 편집위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5번째 소식입니다. 순위봅니다.